금호동 브라운스톤 네. 매수 시점하고요. 향후 네.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금호 브라운스톤 매수 시점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이렇게 보면 입지가 1번입니다. 그렇죠? 아파트는 네. 입지가 1번입니다. 뭐 천하 없어도 예를 들어서 지방에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어놔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입지보다는 떨어진다면은 가격을 이렇게 쫓아올 수가 없죠. 입지가 1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들은 그 아파트 자체 내가 이 아파트가 잘 지어졌느냐,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러죠, 지명도라고 그러나요, 인지도, 이 아파트에 대한 인지도, 그다음에 또 이 아파트가 얼마만큼 그 사람들로부터 많이 선호도,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선호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정해지죠. 이 브라운스톤은 일단은 금호역입니다. 3호선 금호역, 3호선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은 뭐 비역세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언덕이기 때문에 조망권이 확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두 정거장 더 가면 옥수역, 그다음에 바로 강남으로 연결됩니다. 강남 연결이 좋다. 왜냐하면은 강남 연결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강남이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일자리 접근이 좋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입니다. 이게 좋은 점. 그러면은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나쁜 점은 첫째, 이 세대수가 한 200여 세대밖에 안 돼요. 세대수가 작다 보니 이 아파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들, 아파트의 편의 시설들,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요. 또 여기는 주거 이외의 주변에 뭐 상업 업무 시설이라든가 기타 기반 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아파트 자체 내에 대한 편의 시설과 기반 시설 모두 다 많이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녀를 키우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다 큰 자녀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서 살기가 우선 초등학교는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다 생각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자체가 결코 쉬운 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편하게 그냥 둘 부부가 생각해서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형태로 형성이 돼 있다. 또 두 번째는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봤었을 때 이 아파트는 현재 있는 이 브라운스톤 자체는 07년도경에 준공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아파트가 요 아파트만 새롭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어떤 호재, 예를 들어서 얘가 재건축이 되면은 사업성이 좋아서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뭐 요 아파트 자체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요 아파트가 좋다, 요런 것들은 없어요. 이러한 요소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 아파트다 보니 아파트 자체의 어떤 투자성은 크게 없는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는 강남 접근에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돼서 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인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항상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은 이 간격이 벌어지겠죠. 벌어짐에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그 쫓아가는 것 중에서도 이 브라운스톤은 세대수가 적은 만큼 역세권이긴 하지만 좀 천천히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강남 접근 이러한 요소들에서 거래 요소들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구입하겠다, 이거는 구입 후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님이,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가격이 올라가요. 1번. 지금 현재부터 구입을 했더니 올랐다가 정체가 돼요. 2번. 3번. 올랐다가 다시 조정이 돼요. 3번. 가격이 정체가 되다가 떨어져요. 4번. 5번. 그대로 가요. 5번.
자, 이거 보고 계시죠? 네. 시청자분님은 1번, 2번을 제외한 3, 4, 5번이더라도 구입할 의향이 있으세요? 사실 강남이랑 강북 접근성이 좋아서 역세권 있는 아파트 중에 네. 가격이 좀 저렴해서 이 아파트를 생각을 했던 건데, 네. 3번, 4번이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고민되죠. 네. 그러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하는 거는 전체 아파트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예요. 이 아파트 자체 흐름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현재의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다? 아니야.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 정체될 거다? 아니야. 좀 올라가더라도 한 번은 조정이 될 거다. 아니야. 이대로 들쑥날쑥해 가다가 조정이 될 것 같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쭉 가겠지 뭐.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판단이 달라지는 거야.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욕심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다른 사람은 그 구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는 소외됐단 말이에요. 그 소외대에 대한 상실감, 그것을 지금이라도 나는 편성을 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지금 거. 그런데 이게 2013년, 14년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냐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정답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3번이나 4번 쪽으로 봐요. 저는. 네. 그게 몇 %가 됐더라도.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적어도 1년, 2년 올라가더라도 좀 놔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올라가다가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항상 투자자들은 그런 게 떨어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오로지 저는 실거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그 집에 살 거고 앞으로 뭐 5년, 10년, 15년 지나면 또 회복되겠지 뭐. 이게 이제 그냥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네. 떨어지면 뭐 내 것만 떨어지나 다른 것도 떨어지면 똑같지 뭐. 이런 생각. 올라가면 내 것만 올라가나 다른 것도 올라가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자가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다른데 투자 입장에서의 저는 좀 1, 2년 정도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